청년 배당으로 이제 주제를 잡았는데, 청년 배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소속된 지자체들은 다 똑같이 시행이 되는 겁니다. 올해부터 이제 시행되는 거고요. 24세에 있는 청년들만 딱 1년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청년 배당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어차피 제가 공격수니까 지금. 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공약이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보편적 복지 정책인데, 이제 자산 유무, 내가 돈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해서 1년에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제 사항입니다. 이거는 경기도가 7대3 비율로 7을 돈을 내고, 이제 우리 고양시가 3의 비율로 이런 청년 배당이 강행 아닌 강행이 돼버렸죠.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비판스럽게 생각해서 사실 제가 이 주제를 송규 의원님한테 제안을 했었고, 어떻게, 왜냐면 이게 지금 아니, 이게 청년 배당에 맞다고 대한 좀 현황 조금 보충할게요. 네, 현황? 네네. 정확히 얘기하면 94년 1월 1일생부터 95년 10월 1일생까지 만 24세에 해당되는 청년들이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3년 연속 현재 거주하고 있거나 아니면 총합산, 경기도에서 거주한 기간 총합산 10년 이상 되는 청년들에게만 주시는 거고, 우리 고양시에서는 대상자는 약 1만 3천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올해 예산은 총 152억, 그리고 도비가 106억 7천만 원, 시비가 45억 7천만 원. 네. 자, 뭐 현황은 그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쟁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한 가지씩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쉬운 것부터 1년에 10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100만 원 딱 평생에 한 번 받는 거예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포인트가 청년들에게 어떤 명분으로 100만 원이 측정되었느냐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경기도에서 얘기를 한 건데,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에서 시행했다고 경기도가 밝혔어요. 이 100만 원으로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겠느냐? 있을까요? 이게 만약에 정말 금액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 없어서 청년들이 공정하지 않은 출발선에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정말 이재명 경기지사는 제가 썩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번에 설명드리고 뭐 의견 있으시면 주세요. 아니, 이제 지적 포인트가, 그러니까 100만 원. 이 100만 원을 구체적으로, 예. 네. 그 금액이 작다는 거예요? 뭐예요? 일단 큰 틀로는 이거는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정책이다. 정책에 대한 비판도 있고, 이왕 할 거면은 이 금액은 턱없이 부족하다. 라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돈으로 공정을 얘기할 건 아니다. 돈을 지원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리고 지원할 거면은 1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네. 할 건 많이 해라. 그럼 하나씩 짚고 가시죠. 그러면 의원님, 청년 배당 100만 원 적으니까 더 주자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아니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론적으로는 반대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이 예산을 투입을 하면은 적어도 어차피 저희가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님이 하겠다는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할 거면 좀 효과성이 있게 좀 하시란 거지. 저는 원론적으로는 반대합니다만은.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는 것은 100만 원은 얼마 되지 않은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의원님의 지적 포인트를 정확히 네, 모르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니까 아니 근데 원래 원론적으로는 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다. 그 말 아니었어요? 네, 그건 이제 원론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고. 공정한 출발선에 네. 서기 위해서는 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거는 원론적으로 제가 반대를 하는 거고. 그리고 돈이 부족하다. 예, 이미 시행을 했으니 그나마 조금이라도 효과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100만 원 가지고는 이 조금의 효과도 낼 수가 없다. 청년 기본소득 정책이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우리 청년들의 자리 능력 향상, 그리고 일부 아주 미흡하지만, 우리 정현 의원님께 지적하신 대로 미흡하지만 어느 정도 생활에 조금이나마 좀 미력하지만 보탬이 되고자 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곡지가 지역화폐로 발행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중심으로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다 담겨져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더 큰 돈 줘야죠. 그런데 우리 지금 이 논쟁이, 그러니까 의원님처럼 원천적으로 청년배당이 말이 되냐라고 그냥 지적을 하시려면, 자, 이 돈, 경기도 예산으로 봤을 때 1,700억 예산 다른 데 써야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한정된 재화와 용역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어떤 부분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돈이 많으면, 자원이 풍족하면, 우리 청년들 사기 충전 측면에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많이 드리면 좋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아까 우리 처음에 모두에 말씀했다시피 경기도가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첫 삽을 뜬 사업이지 않습니까? 1,700억이란 돈이 큰 돈이죠. 우리들 보면. 자,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성공한다고 보면 더 늘려야죠. 더 늘려야죠. 즉 이제 지금은 선별적 복지의 수준인데 보편적 복지 수준까지 가게 되면은 효과가 나올 것이고 올해가 첫 해기 때문에 금액은 그리고 가수 적을 수밖에 없다. 선별적 복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청년 기본소득은요, 기존의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이분으로 나누기가 참 애매하죠. 애매해요. 왜냐하면 전체 대상으로 봤을 때 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게 선별적 복지예요. 예. 그런데 청년 세대에게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 이런 걸 가리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가 되는 부분이죠. 물론 우리가 100만 원이 얼마나 큰 효과를 갖느냐는 것보다 여기가 함의하는 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기존의 다른 보편적 복지, 아동수당이라든가 출산장려금이라든가 그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다고. 근데 그게 효과가 있는 분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예. 자, 성남이 처음에 청년배당 처음 했을 때요. 어떤 댓글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어떤 기사가? 성남시에서 한 청년배당 때문에 3년 만에 처음으로 과일을 사 먹었어요. 라고 한 그 청년이 있었어요. 의원님한테는 100만 원이 이게 어떤 무슨 기반을 못 준다고 하실지 모르겠으나 한 달에 8만 원 정도죠. 분기 25만 원이니까. 예. 저는 대학 때 이따 우리 그 얘기 하지만 저는 일주일에 50원 가지고 살아봤거든요. 8만 원 의미 있는 돈일 수 있어요. 네, 정말 정확한 지적이신 게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주장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네, 일단은 먼저 일단 청년배당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지금 주제는 이 청년배당을 이미 시행을 했으니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해야 되는 점을 토론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하겠습니다. 조금 다시 주제를 그러면 지금 아까 이제 금액에 대한 얘기했고, 아까 뭐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이제 토탈 10년 이상, 10년 이하로 10년 이상, 예.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들이 또 대상이에요. 그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네. 것도 있죠. 제가 고시원을 3년 반 정도 살았었어요. 대학 다닐 때. 고시원에서는 전입신고가 안 됩니다. 고시원 그래서- 자체는 안 되긴 네.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정말 제 소원은 원룸에 사는 거였어요. 내 공간. 그런데 그러면 정말 힘든 고시원에서 지금 경기도에서 거주하면서 뭐 예컨대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이분들은 지금 우리 경기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받아요. 정말 보편적 복지라는 틀 안에서 역선별적 복지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예. 할까요? 예, 말씀하세요. 우리 잊지 맙시다. 이 정책은요, 경기도 예산으로 경기도 시민에게, 도민에게 하는 정책입니다. 예.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에게 대상을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자, 경기도에 살고 계신 살지만- 어려운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을 돕자고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경기도의 이재명 도지사가 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 어려운 분들은 이 청년배당, 청년기본소득 말고요. 만약에 구직활동을 하는 거라면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라든가 다른 제도로 보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네. 경기도의 청년배당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그 3년 고시원 살 때 3년 동안 살았다는 건 작은 기간은 아니거든요. 그때는 제가 주소가 대구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이미 상경을 한 상태였고, 이미 터전을 여기서 다 잡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소지만 거기 돼 있었거든요. 주소 이전이 안 되는군요. 네, 주소 이전이 하고 싶어도 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그런 예외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 보편적 복지가, 의미까지 퇴색해 버린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반대로 역논리로 펴면은 그러면은 확장하자는 뜻이 익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왜 경기도만 시행하느냐? 확장하자. 네, 그렇게. 제가 반대하지만 이 원천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음. 다시 원천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이미 시행을 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저는 그것은 어떻게 해도 만약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지만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하신 청년들에게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면 또 다른 역풍이 불죠. 예산 안정된 자원을 가지고 그분들을 아니라고 주자는 게 하지. 아니라 이 기준 자체가 조금 애매모호한 모호하다. 약간 어떤 부분이 모호한지 쉽게 생각하기 좋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의 제일 큰 자, 단점 중에 하나가 제가 이런 선별하는데 힘을 쏟질 않는다는 게 제일 문제예요. 자, 제가 그 이따 디펜스 할 수 있는데요. 이전에 사실 그거 아세요? 이 청년 기본소득이 처음에는요 대상이 네.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거주자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난 6월 18일에 조례가 개정됐어요. 왜냐? 3년 동안 쭉 그리고 현재 지금 안 살고 있는데 나는 제외야라고 성토하신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합산 10년 이상이면 된다라고 해서 보완됐어요. 지난 6월 18일 날 그런 노력에 이게 반영됐다. 네. 그런데 경기도민이 아닌 다른 분들한테 대상을 주면 그건 도의회에서 또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난리 나죠. 그러니까 경기도민이 아니다라는 거를 기준을 진짜 청년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주민등록상 주소로 판단한다는 거는 전 참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를 공격하시는 분들이 항상 선별을 해서 보다 디테일하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네. 실제 여러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선별하는 비용이 더 든다는 거예요. 그 지적은 많이 네, 있었죠. 맞아요. 많이 있었죠. 선별하는 비용이 더 들어요. 지금 경기도에 주소를 두지 않지만 실제로 어떤 주거라든가 이런 환경에 열악한 청년들을 찾으러 다니는 그런 행정력과 선별 비용은 또 누가 감당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요 선별해냈을 때 내가 그런 어떤 선별의 수혜 대상자가 됐을 때 사회가 주는 낙인 효과도 있어요. 예. 우리 아시잖아요. 무상급식과 무상교복에서 그 논쟁이 있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너의 가난을 증명해라. 그러지 않으면 안 줄게. 그거 하지 말자고. 아이들에게 상처 주니까 그거 하지 말자고 우리 다 그냥 무상급식 한 거 아닙니까? 네, 이 점에 대해서 꼭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받아치실 말 있으신가요? 보편적 복지. 이게 보편적 복지의 장단점이 있고 선별적 복지의 장단점이 있는데 사실 거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지금 현재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에서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가 조금 나뉘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 요즘은 조금 교집합이 있는 부분도 많이 존재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수 진영에서 좀 더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같이 이제 동의하신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생긴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복지라는 게 예를 들면 우리 복지관이 있는 것도 복지고 예. 뭐 보건소도 복지일 수 있고 예. 저는 이런 유형의 것에 어느 누구나 우리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보편적 복지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전 찬성을 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지적하는 이런 청년 배당, 제가 지금 육아수당 받고 있거든요. 형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아수당, 아동수당이죠. 같은 이런 현금 복지는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이다. 그거는 복지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약간 정치인들이 표를 받기 위해서 하는 참 눈에 보이기 좋은 그런 정책이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이제 최근에 제 둘째가 지금 돌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도 공공산후조리원 그런 거는 전 괜찮다고 봐요. 하지만 출산했다고 산후조리비라는 비용을 명목으로 지역화폐로
돈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저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좀 구분해서 말씀 먼저 할게요. 그러니까 아까 그 진보냐 보수냐 이거 정확히 얘기하면 점점점 시대가 지나면서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는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어요. 최근에 93년도에 그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삼 정부 때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셨던 지금 현재 모 교수님 그분도 보수 학자인데 출신인데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 예. 정확히 얘기하면 기본소득 국민 기본소득을 주창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럼 제가 정현 의원님께 반문해보고 싶어요. 뭐냐면 아까 말씀 나눴던 무상급식, 무상교복, 산후조리원, 아동수당 이게 지금 다 보편적 복지거든요. 예.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이게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참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이런 가치 차이가 확 폭발하게 된 계기가 저는 무상급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그 급식비를 지원을 받으려고 그 서류를 다 떼가지고 제가 담임 선생님한테 제출한 적이 있어요. 그때 참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그때 참 뭔가 부끄러운 느낌도 많이 들었었고 그 어린 마음에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보편적인 복지가 조금 우리 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현금 복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청년 배당이기 때문에 예. 무상급식은 현금 복지가 아니라고 아니죠. 봅니다. 예. 예. 저는 현금 복지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을 보편적으로 복지를 주는 거에 반대라는 거죠. 무상급식 제가 이걸 자료를 좀 찾아왔습니다. 이게 스위스 같은 우리 복지하면 스위스를 보통 떠올리잖아요. 청년에게 기초생활비를 나눠주는 국민투표를 2016년도에 예. 실행을 했어요. 핀란드는 이제 2,000명을 골라서 한 72만 원씩 매월 예. 이렇게 2년간 이런 실험도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붙였는데 77%가 반대했습니다. 예. 이게 이게 우리가 유럽의 복지의 장점을 본다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현금은 주다가 안 줄 수가 없어요. 한 번 지급을 해버리면 이게 끊겨버리는 순간 내 금액이, 내 돈이 뺏기는 듯한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하지만 이 유형의 것, 이런 시설 같은 것은 충분히 그런 가동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을 한번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깊은 심도 있는 고민을 한 후에 현금 복지를 해야지 이 아동에게 예를 들면 출산율 낮다고 아동수당 줘. 청년들 일자리 없다고 청년수당 줘. 이렇게 해버리면 이 향후에 커질 나비 효과는 우리 이제 좀 진보 진영에 정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 그 방향이 맞다 그르다를 논하기 전에 너무 급진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보편적 복지로 그 목표로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여기 스위스나 뭐 이런 핀란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큰 사안으로 국민투표까지 복지의 강국들이 할 정도인데 우리는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 말씀하신 두 사례 있지 않습니까? 스위스 같은 경우 77% 국민투표 부여된 이유가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네. 네. 1년에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는 것이 결국 우리 모두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점점 늘려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제가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이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지금 대변되고 있는 인간의 노동력이 점점점 그리고 일자리 늘어가고 있는 시대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냐. 그래서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한다면
최저 궁극적으로 기본소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것이 점점 확대되어 나갈 수밖에 없다. 사회 체제의 존립을 생각한다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혹시 나오면 더 보강할게요. 예.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까지 나오게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럼요. 보편적 복지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쓰든지 간에 너의 소득과 위치에 상관없이 그냥 한번 100만 원 줄게. 너네 하는데 좀 써봐. 예. 이거예요. 그거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공격하는 레파토리가 이제 뭐 유흥비로 쓴다든가, 아니, 여행비로 쓴다든가. 그럴 이제 수 그런- 있죠. 그거는 막아놨어요. 네.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못 쓰게 돼 있어요. 그거를 공업이 잘 맞으시는데요. 그러니까 돌려가지고 이제 쓰는 네. 거 아니냐. 네, 그건 저는 여기 이거에 대한 거예요. 유흥비로 쓰면 어때? 여행비로 쓰면 어때? 자, 노인 기초연금 주는 거 노인분들 아니 아동수당 받아서 기저귀 안 사고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 안 돼요? 청년수당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게요. 만 24세 청년들에게만 직접 호의가 있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썼냐고 했더니 어머니한테 다 드렸다고 하는 여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그 만 24세 청년이 속해 있는 가정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걔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자, 지역 화폐라는 것도 이제 그렇죠. 하시는 지역 거죠. 화폐라는 부분을 아까 현금 복지라고 하셔갖고 이게 뭐 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이게 어디로 가냐? 결국 다 지역 골목으로 쏟아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 화폐 꼭 다음에 한번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향 페이가 있으니까. 자, 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네. 좋아요는 행복입니다.